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소속 고려대학교 석박통합과정 강영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Towards Time Series Reasoning with LLMs라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뉴립스 2024에 공개되었으며 스탠퍼드 대학교 그리고 애플에서 공개한 논문입니다. 이 타임 시리즈 리즈닝에 LLM을 사용한 연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LLM이 시계열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자연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방법으로는 이 타임 시리즈 인코더, 그 다음에 체인 오브 소스 학습을 활용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에서 제로샷 리즈닝 능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은 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시계열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각 모달을 동시에 이해를 하고 각 모달끼리의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VLM, 비전 랭귀지 모델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LLM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 제로샷 인퍼런스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 또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가 멀티모달에서 논리적 추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필수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퍼셉션, 지각 단계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이 시계열 데이터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고 식별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둘째는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 문맥화 단계인데요. 이 텍스트 컨텍스트에 따라서 관련된 특징들을 추출하고 이해하는 그런 단계를 의미를 합니다. 세 번째는 디덕티브 리저닝, 연역적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찰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어떠한 태스크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그런 관찰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리즈닝 단계를 의미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본 연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기존 모델의 한계를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퍼셉션 버틀렉, 지각 병목 문제입니다. 이 LLM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는 주로 많은 연구들에서 이 텍스트 토큰으로 변환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이 LLM이 이런 시각적 패턴을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논문이 그 예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사 제로샷 타임시즈 포캐스터스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데, 다음과 같이 어떠한 텍스트로 인풋 시계열들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토큰화해서 나눌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사 퓨저 헤스 러너스라는 논문에서 나오는 건데요. 옆에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가 주어지게 되고, 이 프롬프트 뒤에 이 텍스트로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LLM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주로 이제 텍스트 토큰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장표입니다. 두 번째는 Emergent Abilities라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이러한 논리적 추론 능력이 대규모 모델에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대규모 모델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작은 모델에서는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문맥화하고 연역적 추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펜딕스에서 해당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이 테이블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GPT-4부터 이 라마 이까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컴마 세퍼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 시계열이 텍스트로 주어지게 되고 컴마로 나눠서 진행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를 토크나이제이션, 텍스트 토크나이제이션을 사용했을 경우, 그 다음에 플락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이미지를 입력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캡션 같은 경우는 GPT-4를 이용해서 캡션을 생성하고 그것을 입력으로 사용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랜덤 추측이랑 사람이 직접 평가했을 때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이제 연역적 추론, 를 테스트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모델이 크면 클수록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을 때 이 텍스트 토큰을 사용했었던 경우보다 피겨, 이미지로 떴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다음 이미지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당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이 시계열에 대한 논리적 추론 능력은 사실상 뭐 시계열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나 자연어를 받아도 대규모 모델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본 논문은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템포럴 패턴을 하기 위해서 LLM에다가 경량 시계열 인코더, 라이트웨이트 타임 시리즈 인코더를 추가로 학습을 해가지고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코딩 처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직접 추출해서 처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시계열 인코더를 추가로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인 오브 더 COT 기반의 추론 태스크를 사용을 해서 LLM을 파인 튜닝하고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런 논리적 추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티드 웍스입니다. 첫 번째 릴레이티드 웍스입니다. 이 LLM을 통해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수행한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멀티모달 대규모 언어 모델을 시계열 데이터로 통합하는 연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 작업, 그 중에서도 포캐스팅에 집중돼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전 훈련된 프리트레인된 LLM을 모델의 백본으로 사용하고 이 LLM에 시계열 데이터를 넣어주기 위해서 시계열의 특성을 포착하고 이를 LLM과 정렬하기 위한 특수 모듈들이 추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가 LLM4TS라는 방법에 대한 이 아키텍처 그림을 가져온 것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타임 LLM이라는 이 방법론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일반적으로 LLM의 랭귀지 모델링 헤드를 유지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인코딩 해가지고 이 LLM에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LLM에서 나온 아웃풋을 사용할 때는 어떠한 예측을 수행하는 새로운 헤드로 갈아 껴서 뭐 재학습을 학습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타임 시리즈 퀘스천 앤서링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이 LLM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시계열에 대한 QA 문제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때 제로샷 또는 퓨샷의 성능을 확인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시계열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텍스트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플랫으로 시각화된 후에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이 시계열의 중요한 정보를 손실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퍼런스 삼았던 연구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연구인데요. 해당 연구에서 이 프리트레인된 인코더를 사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직접 인코딩하는 것이 시계열을 텍스트로 직렬화, 시리얼라이즈 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어떠한 인코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코더를 학습하는 경우가 좀 더 좋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를 레퍼런스 삼아서 인코더를
라이트웨이트 타임 시리즈 인코더를 학습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키텍처인데요. 해당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시계열 데이터와 텍스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이 멀티모달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 텍스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텍스트로 LLM에 직접적으로 입력되기 전에 이 라이트웨이트 타임 시리즈 인코더라는 것을 통해서 인코딩돼서 이 랭귀지 모델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단계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시계열 데이터를 패치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정교화를 먼저 해줘서 어떠한 데이터의 뭐 스케일이나 분포가 달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왜냐면 제로샷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교화해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교화된 후에 고정된 길이의 논 오버래핑 패치스, 그러니까 오버랩되지 않는, 겹치지 않는 패치들로 나눠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할된 패치들을 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인코더에 입력을 해가지고 어떠한 인베딩 벡터를 도출을 하게 되는데, 인베딩 벡터를 도출할 때는 이렇게 인코더에서 각 패치를 처리한 후에 마지막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LLM의 워드 인베딩 차원에 맞게 투영해줘서 결국에는 텍스트도 토큰 인베딩을 통해서 나온 인베딩 벡터랑 이 시계열이 인코더랑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나온 인베딩 벡터의 차원을 갖게 해줘서 이 랭귀지 모델이 이 시계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코딩을 해주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앞서서 이제 정교화 작업을 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인풋 시계열이 어떠한 평균과 분산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주어줘서 이 랭귀지 모델이 해당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방법으로 정교화한 다음에 평균이랑 분산을 추가로 정보를 전달해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입력 시계열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텍스트 토큰으로 변환해서 시계열 데이터 앞에 추가해주게 됩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는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 정교화돼서 나온 평균값, 그 다음에 분산값을 이 앞에 텍스트 뒤에다가 이어서 진행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괄호 열고 민 12.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3.4,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한테 줄 입력 시계열은 정교화돼서 이건데 정교화되기 전에 원래 평균과 분산은 뭐였어 라는 것을 텍스트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랑 시계열 데이터를 인베딩 처리를 해준 다음에 이 텍스트 인베딩, 시계열 인베딩, 텍스트 인베딩을 컨캐티네이션 해서 LLM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본 논문에서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시계열 데이터와 텍스트는 자유롭게 순서를 변경하여 결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도메인의 시계열 데이터와 다별량 시계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뭐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로 추가로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여러 도메인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다별량 시계열을 다룰 때는 뭐 이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처럼 이 텍스트 뒤에 뭐 평균과 분산, 그 다음에 첫 번째 변수에 대한 이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 이어서 뭐 두 번째 변수에 해당하는 텍스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뭐 평균과 분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넣어주는 방식대로 다별량 시계열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코더 자체에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가 길이가 변해도 가변 길이를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다. 대신에 이런 LLM의 컨텍스트 랭스하고 메모리 제한 내에서만 충분히 시계열 길이 제약 없이 모든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본 저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이닝, 학습 단계입니다. 이런 모델 학습은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인코드 웜업,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파인 튜닝 온 리즈닝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습을 수행을 할 때는 공개된 시계열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합성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이제 7가지가 학습에 사용된 시계열 데이터셋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트렌드, 그 다음에 패턴, 6번째, 7번째 해당하는 데이터셋이 합성 데이터셋이고, 5번째도 이 본 논문에서 이제 레퍼런스로 사용하고 있는 논문에서 이 연역적 추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성한 시계열 데이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뭐 캡셔닝, QA, 그다음에 연역적 추론,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태스크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인코더 웜업인데, 인코더 웜업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LLM은 프로즌하고, 그다음에 가중치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시계열의 인코더랑 프로젝션 레이어만 학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학습을 수행할 때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앤서링, 이 MCQ라 불리는 태스크랑 캡셔닝 태스크, 이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앤서링 같은 경우는 이 합성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해서 간단한 다지선다형 문제를 해결하게끔 학습을 하는 그런 태스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캡처링 태스크 같은 경우는 합성 시계열 데이터랑 실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시계열 데이터인지 캡션을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태스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CQ에 대한 첫 번째 예시인데요. 그래서 여기 트렌드 MCQ라고 써 있고, 이런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그 다지선다 문제를 해결해봐라 라고 주어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대로 평균과 분산이 앞에 텍스트로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가 인코딩 돼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B, C, D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계열 데이터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끔 LLM에 입력을 했을 때 아웃풋이 B가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 이 트렌드 MCQ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턴 MCQ입니다. 패턴 MCQ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고, 이 데이터에 보시면 평균 11.8, 분산은 10.06,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를 인코딩해서 들어가게 되고, 해당하는 이 시계열 데이터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라고 다시 선다 주어졌을 때 골라라 했을 때 B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티서블한 레벨 시프트는 딕테이트 되진 않았지만 이 시계열 데이터가 점점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 피리드 패턴이 14초 간격으로 진행이 됐다. 그 다음에 어노멀리 포인트는 딕테이트 되지 않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캡셔닝에 대한 예시인데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한 캡션을 생성을 해봐라 했을 때 여기 결과가 GPT가 내놓은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본 저자들이 제안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생성한 캡셔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로 Supervised Fine Tuning on Reasoning Task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로라를 사용해서, 앞서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계열 인코더만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LLM도 파인 튜닝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파인 튜닝을 수행할 때는 체인 오브 더 COT 방식을 사용해서 이 증강된 태스크를 통해서 모델이 논리적 추론 경로를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때는 GPT-4를 사용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를 풀고자 할 때 그 문제를 GPT-4한테 주어지게 되고, GPT-4가
이런 그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정답에 도달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된 텍스트를 생성하게끔 합니다. 그 텍스트를 가지고 제안하는 모델이 학습을 하게끔 해가지고 어떤 이제 정답을 선택하는 논리적 흐름을 학습하게끔 하는 방식이 이 두 번째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지고 이런 시계열 데이터의 트렌드가 어떤 거야 라고 아까 이 다지선다형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다지선다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당 시계열을 보니까 점점 어디까지는 점점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였고 어디서부터는 뭐 점점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였다라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설명하는 그런 텍스트가 GPT-4-O를 통해서 생성이 되면 현재 제안하는 모델이 그와 같은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게끔 파인 튜닝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메소돌로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퍼셉션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본 저자들이 LLM이 시계열 데이터의 그런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꼭 세 단계가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퍼셉션 지각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델이 이제 추가로 학습을 했던 시계열 인코더가 이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의 주요 특징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코딩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캡션인과 이 병인학적 추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캡셔닝 같은 경우는 모델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그런 캡션을 생성을 하게 하고 생성된 캡션을 GPT-4 같은 강력한 이 언어 모델에 입력을 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캡션이 아닌 원본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랑 비교해서 정확도를 측정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다지선다형 문제로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모델이 생성한 캡션을 GPT-4-O에 입력을 해서 정답을 예측하도록 하여서 인코딩 품질이 어떤지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수행을 했습니다. 해당 평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스터 7빌리언 의 텍스트,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로 바로 사용했을 때 결과이고, 그 다음에 이 미스터 7빌리언에다가 이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인코더를 추가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가 이제 아원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로 바로 사용한 결과보다 인코더를 통해서 인코딩 작업을 해줬을 때 좀 더 성능이 크게 향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는 시계열 데이터를 직접 인코딩하는 것이 텍스트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다 라고 의미를 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GPT-4-O가 플랫으로 입력을 받았을 때가 해당하는 방법들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는데요.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라지 모델 같은 경우는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능하다면 GPT-4에다가도 해당하는 인코더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좀 더 큰 사이즈의 모델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였지만 텍스트를 사용했던 결과보다 그다음에 이렇게 직접 인코딩하는 방식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결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LLM의 라스트 히든 스테이트를 시각화해서 TSNE 방법을 사용해서 시각화를 했을 때 이 특정 시계열 특성이 LLM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실험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C 값이 시계열의 특징에 대한 밸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리스틱 C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시계열 데이터의 히든 스테이트끼리 색깔이 동일하다,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 같은 경우가 그냥 일반적인 LLM의
텍스트로 그대로 사용했을 때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그 히든 스테이트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인코더를 사용하는데 인코더를 학습하지 않은 처음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의 히든 스테이트, 이 C가 학습까지 모두 수행한 인코더를 사용했을 때의 히든 스테이트라고 봐주면 될 것 같은데, C의 결과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캐릭터스틱 C에 대해서 연속적인 변화가 이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연속성을 띠게끔 이렇게 TSN 상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인코더가 이런 시계열 특징을 LLM에 잘 정렬시켰음을 의미한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문맥화, 컨텍스츄라이제이션하고 연역준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때 UCR 클래시피케이션 아카이브에서 시계열 데이터셋들을 몇 가지 선택을 해서 학습되지 않은, 즉 제로샷에 대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제한된 모델은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랜덤 추측을 초과하는 그런 성능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이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는 GPT-4.5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 GPT-4.5 같은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로 사용하거나 플롯을 시각화한 경우에도 일부 데이터셋에서는 제로샷 인퍼런스에서 제한된 모델보다 더 낮은 성능을 보였고요. 이는 결국에 시계열 데이터를 직접 인코딩하는 방식이 이 텍스트나 플롯으로 변환하는 방식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시계열의 정보를 더 잘 활용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제한된 모델은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태스크 제로샷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보이면서 일반화 능력을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체인 오브 소 COT 방식으로 파인 튜닝된 덕분에 해당 모델이 제로샷 환경에서도 굉장히 논리적인 추론 경로를 생성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LLM,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은 시계열 데이터를 그냥 텍스트로 바거나, 약간 아니면은 플롯처럼 이미지를 바거나 토큰화 한다던가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경량화된 시계열 인코더를 설계를 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직접 인코딩 해가지고 이 랭귀지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인오프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 파인 튜닝을 수행을 했고,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랑 자이너 텍스트를 결합하는 아키텍처를 개발했다라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